쿠팡 부천물류센터와 관련해 김포, 파주 등 수도권 거주 확진자들이 다수 나와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천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습니다. 등교 계약을 다시 연기했고 쿠팡 물류센터 관련자 전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부터 물류센터까지 옮겨간 감염고리. 일상에서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천시가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과 인천 등 경인 지역 전체가 코로나19 비상입니다. 부천 돌잔치 뷔페와 소방관들의 잇따른 확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3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송 시간에 통화가 여의치 않아서 장덕천 부천시장과 사전 통화를 통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경인 지역에서 특히 부천 물류센터가 중심이 돼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접촉자에 대한 검사 모두 끝이 났습니까? 다운 파티나 우리 대양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부천 자체적으로 보면 수습은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쿠팡 부천 물류센터인데 여기는 지금 어제도 대량으로 검사하고 오늘도 지금 제가 지금 현장 갔다 오는 길인데 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검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여기 이 확진자들이 지금 얼마나 산재돼 있고 뭐 이러진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부천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의 방향을 전환했죠.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지금 부천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확진자들 찾고 그다음에 그 접촉자들 빨리 찾아서 차단하는 게 추가 확산을 막는 길이라 지금 그런 일에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진자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위험성이 되게 크고 아마 추가 확진자들이 꽤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제 전환을 하게 된 거고 아마 어제 지금 그 다른 외부에서 한 그 검사량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몇 배 많은 한 1,400건 정도의 검사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곳이고 아마 오늘까지도 이어질 테고 오늘 안으로 다 검사가 마쳐지면 이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좀 따를 텐데요. 아마도 지금 그 발생 양상이나 근무 형태나 이런 걸 보면 추가 확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N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번에는 물류센터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장소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좀 힘들고요. 아마 지금 부천은 뭐 이렇게 다시 전환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 거리두기에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는데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약간 느슨해진 형태인데 교회라든가 이런 밀집 시설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클럽이나 용지점이나 이런 대형 밀집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거의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학교도 대부분 또 등교를 일부가 시작을 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었습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만에 관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집단 감염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정하, 이세진 두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진 기자.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부천 물류센터에서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지난 23일인데요. 네. 닷새 만에 환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인접 지역인 인천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27일 오전에만 인천 계양구에서 환자 7명이 한꺼번에 나왔고요. 인천 부평과 경기도 김포, 또 물류센터가 있는 부천에서도 환자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이들 모두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방역 당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해당 물류센터 직원이 4천 명에 달합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접촉자 수 역시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또 확진자들 가운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이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나온 환자들이 부천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 타 시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활동했냐에 따라서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단 감염의 지역 사회로의 전파 가능성까지 지금보다 더 큰 이 감염의 고리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의 이 감염 경로는 확실한가요? 네, 방역 당국은 물류센터 환자들의 명확한 감염 경로는 찾지 못했지만 인천 학원 강사에서 비롯된 감염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물류센터 환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여성이 집단 감염지로 추정되고 있는 부천 돌잔치에 다녀왔던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인천 학원 강사발 4차 감염자라면 나머지 환자들은 5차 감염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로가 나온 건지 그림으로 좀 자세히 보면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학원 강사에서 보습학원 수강생으로 감염이 됐다. 여기까지가 2차 감염입니다. 여기서 이 학생이 동전 노래방에 방문을 했고 이 노래방에서 택시기사가 감염이 됐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부천 돌잔치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뷔페 식당이 또 다른 감염지가 됐고요. 이 돌잔치에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인 40대 여성이 다녀간 겁니다. 여기까지가 4차 감염이고요. 이 여성에게 감염이 됐다면 물류센터 직원들은 5차 감염 사례가 되겠죠. 여기에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자였던 50대 여성 환자의 10살 난 딸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됐고요. 네. 또 다른 직원의 50대 부모들도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추정 경로에 따르면 6차 감염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그렇네요. 다만 이건 추정 경로일 뿐이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경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나? 일부에서는 근무 당시에 이 물류센터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렇죠. 방역 당국에서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검사 후에 자가 격리를 하고 또 가족 중에서 학생이나 학교 종사자는 등교 중지, 또 의료 관계자도 근무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인 지역 내 소식 이세진 기자가 짚어줬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정하 기자와 함께 속출하는 확진자 속에 지자체의 대응들 추가로 좀 살펴보죠. 특히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부천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확진자의 숫자를 이야기해도 잠시 후에 그 숫자가 바뀔 만큼 실시간으로 다양한 곳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부천시는 지난 2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SNS를 통해서 현재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서 관내 체육시설도 다음 달 2일까지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지침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들어간다는 건 방역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진단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26일까지 확인된 쿠팡 물류센터 관련자는 3,600여 명이었는데 27일 오전 검사 대상으로 새롭게 확인된 인원이 4,000명을 넘어섰어요. 이 인원 모두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따라서 물류센터와 관련한 진단 검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신설을 하고 진단 검사를 속도를 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방역 당국 역시 급증하고 있는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첫 전파자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감염 경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이 미루고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될 시점에 지금 이렇게 터졌습니다. 지역 내 학교,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부천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고3을 제외한 전 학년의 등교 수업을 모두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당분간 원격 수업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고요. 27일 예정됐던 등교 개학이 또다시 한번 미뤄졌기 때문에 부천에서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육당국이 더 긴장한 이유는 부천 석천초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해당 학교는 학교를 휴업 조치하고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을 또 중단을 했습니다. 또 학교 외에도 이 어린이집 등원 역시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자제해달라고 부천시가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천 외에도 지금 인천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긴급 돌봄교실 지원 인력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귀가하는 일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소식에 대해서는 두 분 기자가 또 추가적으로 전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감염 연결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천시가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춘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와 사전 통화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4차, 5차 감염자라고 추정해 봤을 때 이제는 이 6차 감염까지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 속도가 더 확산될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미 수도권 내에서는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그 전파의 정도를 저희가 따져봤을 때 그 한 사람이 접촉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정도를 1명 이하로 줄이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 같은 환자 발생이 앞으로도 현 정책으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천에서는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등교 개학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라는 곳 공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접촉자가 발생하고 혹은 2차 전파가 생기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환자 발생을 감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환자 발생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그 학부모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를 했는데 N차 감염의 고리를 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정도의 상황으로는 환자 발생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얼마나 더 느느냐의 문제이지 환자를 더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들을 감수를 하고 지금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환자를 더 억제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 속,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에게 합의를 구하고 그 합의된 사안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좀 더 근본적인 결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가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파악이 됐죠. 소리 없이 이어지는 무증상 전파의 위험성과 함께 일상에서 개개인이 지켜내야 할 방역 수칙까지 좀 짚어주시지요. 그 무증상 감염 혹은 이제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전파력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이런 특성 때문에 환자 수를 줄이거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게는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감염력을 보이는 시기에 전파가 되는 정도가 전체 전파의 한 50%까지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사회적 접촉을 가능한 줄여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밀집된 공간에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환자 수를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였습니다. 인천시가 기초단체들과 함께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4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6월 7일까지 연장한 직후 나왔는데요. 유흥시설 대신 노래방에서 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과 24일 사이 경찰과 함께한 노래 연습장 불법 행위 단속에서도 11건의 주류 판매 보관 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 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로 개발 제한구역 내에 공장이나 창고 등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사경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개발 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개발 제한구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모처럼 쾌청한 하늘에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볕을 가려주는 구름이 없어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꼼꼼하게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25도 가까이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덥다고 짧은 차림을 하기보다는 맨살 드러나지 않게 얇은 겉옷으로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목요일 전남 지역으로는 비가 예보돼 있고요. 제주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오전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 파고는 초구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